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나들이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 이 동양권 국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에서 이제 거행되는 IPEF라고는 소위 인도 태평양 경제 워크 프레임이죠. 거기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과 일본을 공식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드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그 정상회담 중에서도 일본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일본 정상이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는 위상을 일본 스스로가 국제사에 알리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선택에 의해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정이 내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일단 오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3공장이 되겠죠. 규모가 크죠. 그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현충탑을 방문해서 헌화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죠. 용산, 지금 과거에 국방부 건물이죠. 거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했죠.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약 60분 내지 90분을 갖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는 대충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죠. 그 핵 문제를 어떻게 한미 동맹관계를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견제해가면서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소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쿼터라고는 소위 국방 안보 동맹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이 미국 중심으로 일본, 심지어 대만, 네덜란드 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까지를 포괄하는 소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지금 경제 프레임, 소위 공급망 확대,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소위 실리를 서로 추구하는 관계망을 치는 IPEF라고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의 소위 경제 프레임워크라고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에 한국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 한국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물론 그 가입에 대해서는 중국의 심한 견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을 때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 철저하게 인도 태평양 경제 워크 프레임에 한국이 가담하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즉 요구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의 경제적 실리,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의 안보적인 위태로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고자 하는 것은 소위 핵 확산에 대한 소위 확산을 억제시키는 억제 중재력을 얻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 확장 개념을 확실히 해놓으면 미국의 본토 공격과 같은 수준의 방위태세를 미국으로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위협이나 또는 심지어 재래식 무기의 위협에서까지도 적군이 미국을 본토를 공격한 것과 똑같은 현상의 국방 방위를 우리 한국에 책임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EDSCG라고 합니다만은 그 약자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 확장 억제력을 얻어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깊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바이든이 첫나들이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동맹이라는 겁니다. 기술동맹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에 따라 보면 그리 흔치 않는 동맹관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수준입니다. 대만의 그 반도체 기술과 거의 맞먹는 또는 위에 서 있는 이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용을 창출해 달라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 이전을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 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한국과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동맹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인공지능 A1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장착한 전기차나 수소차, 현대차 그룹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러 개의 첨단 산업,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 극도로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산업에서 첨단 산업은 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과 이미 같은 수준에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서로 보완해서 같은 기술 강국으로 가자는 의도에서 바이든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내용적으로는 한국과의 동맹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동맹까지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치동맹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세를 억제시키고 또 중국과 G2 자리를 놓고 또 누가 펄스가 되느냐 이 자리를 놓고 G2에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극복해가는 미국의 전략 개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런 국력 또는 기술력뿐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그만큼 전략적 가치로서 미국이 북방 세력의 북방 세력의 진출을 견제하는 중요한 요새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바이든의 한국 첫나들이에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많은 것을 서로 상호간에 얻어내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내일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의 날로서 바이든이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 반도체를 방문하고 예정대로라면 원래 DMZ 소위 휴전선 근방을 방문해서 북쪽의 동향을 살필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죠. 하루에 확산자가 보통 확진자가 27만 명에서 3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 소위 그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자고 하면서 심지어 모자라는 모든 기존의 제품들, 약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해열제라든지 또는 진정제라든지 직간접적으로 코로나에 써야 할 약품들이 북한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이나 한국산 약을 구입해다가 개인적으로 쓰거나 또는 약국에서 이익을 남겨 파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도 권력이나 또는 개인 간의 인간관계 또는 돈의 크고 작음의 관계에 따라서 약품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 의료 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국마다 군대가 총을 들고 서서 약품이 불법 매매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급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북한의 고려 민항기들이 세 대나 북경에 가가지고 북경에 있는 모든 약국의 제약품들을 사서 우리는 말하면
타이레놀 같은 그런 해열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세대가 수송을에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북한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차별이 있죠. 의료 보건 체계에는 뭐 평양과 지방과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른 제약들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은 그래도 급한 대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보건소 같은 데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려도 의사가 하는 말이 병마당에 가서 주사하고 약을 사오시오. 소독제도 함께 가져오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극복하겠습니까? 뭐 자기들은 사망자가 지금 이제 100명에 미달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확산이 계속되면 사망자만 약 3만 명이 넘을 것이고 총체적인 확산자는 몇백만을 추가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은 건국 이래 최악의 사태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처음에는 국경을 봉쇄하고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피해갈 길이 없죠. 왜냐? 너무 많은 환자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지금 최근에 김정일이가 크게 내놓은 실천적 이데올로기라는 게 뭡니까?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중요한 3대 요소가 인민중시입니다. 인민을 늘 관심 있게 보고 인민의 편에서 출발하고 인민의 편에서 결말을 맺으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 다음에 인민 존중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자기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가 이번에 전면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어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델이 세계 모델이 되듯이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실천 모델을 만들어낼 텐데 김정은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동맹관계가 강화되면서 핵 억제 내지는 확장력까지도 동맹관계로 가서 미국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면 오히려 그들이 노는 혁명 전략은 이제 무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할 때 히스테리적으로 김정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미사일 실험,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소위 그들이 지금 준비를 만반히 갖추고 있다는 7차 핵실험, 소위 중성자탄을 지나서 수소탄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재앙으로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내치 문제하고 외치 문제가 겹쳐가지고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세로우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은 아마 취소된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급박합니다. 안보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약자는 강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뿔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배경을 깔고 있는 북한이 만일 이번 기회를 판단 잘못으로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판단으로든 우리에게 또 위해를 가해왔을 때 과연 비대칭 전략 앞에 북한 핵 앞에 아무런 방위태세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소위 MD 전략의 하나로서 한국형 소위 킬체인 방식이라고 북한 핵기지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사전에 처단해버리는 그런 실천적인 방어태세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험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시험 과정에 실험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100% 찬성할 수 없고 또 핵이란 것은 수백 발 가운데 한두 개만 터져도 국력이 마비돼 버리는 국가의 정상 기능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상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든의 한국 첫 나들이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봤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절대 절명 사태에 있는 이런 상황들, 아까 한미 동맹의 재결석이죠. 지난 정권에서 한미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가졌었고, 또 미국이 못마땅하게 하는 부분, 소위 한국 안정태세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건너뛰어가지고 정전협정이니 평화협정이 하는, 그리고 또 9.19 군사합의라는 걸 통해서 너무 한국 전선이 무방비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죠. 또 국민의 정신전력, 국군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정신전력도 해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한 3년간 지속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자기의 이해관계, 영업 손실, 그 다음에 정말 원치 않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실망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 상태에서도 그걸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소용돌이, 정권이 지금 전이되면서 국회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석들의 행포도 있고, 또 여기서 또 강경하게 나가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그래서 민심과 이반되는 모든 상황들이 절충되고 있고, 6월 1일 또 지방선거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안정, 그리고 국민이 상식선에서 정신전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갖게끔 국가 지도력이 있어야 할 때 우리의 동맹인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동양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위상을 높여주고 그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교훈을 본받아서 북한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고 그들의 핵 억제를 통해서 점점 북한 인민들에게 삶의 바탕을 깔아줄 수 있도록 정상적 국가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도 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의회를 통해서 추경 예산을 통과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하고 어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해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의료품도 지원이 요구되면 백신도 줄 것이고, 또 그 외에 각종 키트도 줄 것이고, 또 그 외에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있다. 또 심지어 약품도 제공해 줄 용의가 있다. 지금 북한은 대답을 안 해요. 일체 소식이 없습니다. 자존심이겠죠. 중국에다는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또 대안을 내놓은 것이 제3국을 통해 주겠다. WHO라든지 이런 국제보건기구를 통해서라도 우회적으로 줄 수 있다면 줘야 됩니다. 우리 동족이 부참하게 죽어간다면 그 어떻게 아픈 가슴을 쓰라앉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권력은 한 시대에 왔다 가지만 우리 민족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바이든의 한국 첫나들이는 이런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한국의 이상에 걸맞게 세계 앞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경제권 10위에서 G7을 넘나들게 됐습니다. 소득이 4만 불 가까이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 같은 나라는 G7 자격이 없습니다. 탈락시켜야 돼, 당연히. 그 자리를 한국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진국의 G1지 이제 불과 안 돼서 G7에 들어가고, 금명간 G5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50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강국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그게 바로 기술 강국을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 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집니다. 자동차가 왜 지금 시장에 못 나옵니까? 반도체 공정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미국이 오직 했으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술동맹을 요구해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안보도 튼튼히 하고 또 세계적 위상도 정립하고 선진국다운 의식을 갖고 정치도 발전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신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로 태평양 문명권을 한반도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소위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바이든 한국 첫 나들이에 대한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